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스트셀러죠.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지성 작가님이 쓰셨고요. 차이정원이라는 데서 나왔고 2019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총 306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가 이지성,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님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파트,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지시를 받는 사람 간의 대결. 세 번째 파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 하라. 그래서 이 책이 에이트가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을 총 8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여러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든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를 노예로 만들 것이라든가 그런 얘기들만 하더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와 실질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곧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시대가 온다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교육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며 직원들과 자녀들은 또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될 텐데 말이지요. 다행히 작가님의 생각하는 인문학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에서의 점심시간은 그날만큼은 조금 피곤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겠지.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책의 주제를 잡기 위한 작가의 동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책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에 인공지능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도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된 방식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바뀌는 시대에서 그럼 난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식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책의 핵심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사색했다. 그리고 다시 공항 라운지 이야기를 읽었다. 이때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작은 정성이 통했던 걸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인 특등석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자기교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다가올 미래 모습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영역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며 다만 인간 고유의 활동이라 볼 수 있는 독서, 사색, 성찰과 같은 것은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창조하는 힘에 대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되면 세계 최고 대학의 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다. 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이 인터넷에 강의를 공개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최근에 보시면 세계 유명 대학교들의 강의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인터넷으로 열린 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비싼 돈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이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강의를 듣는데 과연 이 학교들은 왜 도대체 아무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다 열어둔 것일까요? 작가가 파악한 바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강의 교육만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해오던 형태의 그런 교육들만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에 반드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이런 강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공개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을 강의에 종속시켜서 여태껏 해오던 교육 방식인 강의 형태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으로 인공지능의 지배자를 만들려는 생각인 것이죠. 이렇게 저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인공지능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인공지능이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새로운 보청기에 이어 전화기까지 발명할 수가 있겠는가?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에게 요리하는 기쁨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노인 분장을 하고서 무려 3년 넘게 116개에 달하는 도시에 다니고 기존 디자인 문화에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또 건축가가 아닌 건축주의 입장에서 목조주택의 욕실 누수 문제를 바라보고 작은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여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꼽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학교와 직장 등에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쯤에서 이것을 생각해보자.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책에서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으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대체되며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계급인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IT 기기보다 적게는 몇백 배, 많게는 수천, 수만 배의 중독성을 가질 것이다.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공지능도 차단하지 못할 것이고 마약 이상으로 중독될 것이다. 즉, 현재 IT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다. 반면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 기기를 접촉할 시간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IT 시대인 지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저절로 리더가 된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종속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꺼라, 스마트폰을 꺼라,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IT 기기를 차단하는 문화를 만든 이유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말해 IT가 극도로 발전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오히려 역발상처럼 IT 기기를 차단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아주 약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너무 종속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저만 해도 처음 가는 곳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마 찾아가지 못할 거예요. 또한 아주 약한 수준의 이런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스마트폰을 하루도 안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고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뉴스, 검색어 등을 보게 되는 제 자신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IT 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기기를 차단하기도 하고 아날로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독서, 사색, 예술, 자연의 가치를 두고 타인과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189쪽입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라. 그 천재의 초상화를 구해서 침실에 걸어두라.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라. 그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어라. 그가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위해서
읽었던 책들도 찾아 읽어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과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장소들도 찾아가 보라. 매일 또는 며칠마다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느끼고 천재처럼 행동해보라. 그렇게 천재의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IT 천재가 되었다. 책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의 극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설정해서 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 그 천재와 만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의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스티브 잡스의 경우는 아인슈타인을 닮기 위해서 인생의 전반에 걸쳐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이 닮고 싶은 창조력이 뛰어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한 명 정하셔서 그의 책을 모두 읽고 그가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200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어떤 창조도 혁신도 일으키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류가 되기는커녕 그 거대한 흐름에서 처참하게 뒤처지고 있는 걸까? 스탠퍼드대 기계공학과 레리 라이퍼 교수는 D스쿨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D스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디자인 싱킹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위 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길만 가기를 바라고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유의 가족문화 때문이다. 두 번째, 사고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신의 내면에 이미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공감과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특유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스탠퍼드대 D스쿨의 디자인 싱킹을 열심히 배워봤자 창조적 공감을 할 수도 창조적 혁신을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획일화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가정교육을 받다가 획일화된 학교에 들어가서 역시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획일화된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과 취업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받다가 획일화된 직장에 취직해서 일 중심의 획일화된 삶을 산다. 그렇게 한국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계 구조 안에서 기계 아닌 기계로 살아간다. 그 결과 한국인은 레리 라이퍼 교수가 지적한 디자인 싱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된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특히나 해외 주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주류가 될 만한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 디즈니, 에어비앤비,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성장세나 주가 가치가 엄청나게 정말 과거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 주식 말고 진짜로 4차 산업혁명의 플레이어로 활약할 만한 기업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기업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뒤처진 상황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뒤처져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사회 특유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핸디캡이 되는 이런 한국 사회 고유의 틀을 딛고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216쪽입니다. 한마디로 트리비움의 수사학을 실천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음에 4가지 능력을 기르게 된다. 첫 번째, 깊게 생각하는 능력. 두 번째,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세 번째,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을 길러준다. 즉 트리비움의 수사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의 미래형 학교들이 수사학을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은 트리비움의 수사학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논리를 다듬고 글로 써보고 쓴 글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책에서 표현하는 수사학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철학자들이 스스로의 통찰을 발전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창조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읽기, 생각하기, 글쓰기의 과정을 내 삶의 꼭 일부가 되도록 넣어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56쪽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기부, 봉사,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인류 사회에 이 세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을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이제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인류의 오랜 바람에 응답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지금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지금처럼 나만 아는 삶을 살다가 기계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너와 우리까지 아는 삶을 살면서 기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부디 당신이 후자가 되기를 바란다.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 중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부, 봉사, 인권 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문화 인류학적인 여행, 다시 말해 그 지역에 사는 실제 생활인처럼 경제활동도 해보고 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의 여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패키지나 자유여행이 아니라 아예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보고 오는 그러한 경험 말이죠. 기부나 봉사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을 경험하며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기부, 봉사, 여행 등을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대비되는 건가 하는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행동과 경험을 내 안에 쌓아가는 것만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진정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그 변화는 어떠한 산업혁명보다 거세고 대단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실직할 수 있고 최상위 포식자인 1%의 인공지능 지배자들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등 이 책이 던지는 화두는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데 그러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준비하고 우리 애도 정신 차리고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책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